5장은 센트로이드 앤 센터 무게중심 얘기인데 센트로이드는 이제 이 챕터에서 새로 배우는 개념이고요. 밑에 거 먼저 얘기할게요.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질량 중심, 아니 사실 여기서는 중력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말로 맞는데 중력 중심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무게 중심이란 말 많이 쓰죠. 근데 무게 중심 말고도 자주 쓰는 말이 질량 중심이란 말이 있거든요. 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말을 쓰냐면은 무게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. 무게는 질량이랑 다른 거예요. 무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중력입니다.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, 우리가.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인데 중력이 뭘로 나와요? mg로 나오죠? 그러니까 g라는 중력 가속도에 대한 관성의 크기를 m이라고 하거든요. 질량이라고. 그래서 질량 중심인데 왜 둘을 우리가 섞어서 쓰냐면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에 가해지는 질량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얘가 만약에 같은 물질로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각 점들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떼든 어떤 부분을 떼든 거기에 각각 가해지는 중력들이 있겠죠. 그 중력을 다 더하면은 걔가 mg라는 크기가 될 거예요. 근데 이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는 뭐 얘랑 다를 이유가 없죠. 다 똑같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g는 상관없고 ρ, dA라고 우리가 dV가 맞겠죠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로라는 거는 밀도를 뜻할 거고요. 이제 앞으로 재료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정말 많이 써요. 그 밀도를 부피에 대해 적분을 해준 이만큼이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각각에 가해지는 중력들에 대한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. 걔를 하나의 위치에 대해서 치환을 해줘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mg라는 커다란 하나의 힘으로.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g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. 근데 얘가 m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m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고 그럼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걔는 결국에 가해지는 중력이 그 무게가 하나의 점에 가해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질량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데 결국에는 질량이 무게랑 비례해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무게 중심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 중심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.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아마 2학년 1학기니까 개론 수업 배우면서 그 부력 얘기를 배울 텐데 이제 부력도 보면은 이거랑 비슷해요.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러니까 모든 각 요소들에 대해 가해지는 부력이라는 위로 떠오르려는 힘인데 모든 요소들에 가해지는 부력들을 다 더하면 하나의 큰 부력으로 나오거든요. 그 부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점이 부력 중심이 돼요.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박해양공학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. 동력학에서는 배우진 않고요. 선박해양공학 개론이랑 그다음에 뭐 선박 계산 그런 데서 많이 배울 거예요. 어쨌거나 이제 무게중심, 질량중심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. 3차원 물체면은 우리가 그려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칠판이니까 2차원 물체밖에 못 그리겠죠. 하나를 그렸다고 칩시다. 어떤 임의의 물체를 있다고 쳤을 때
y 방향으로 얘 길이를 y라고 할게요. 근데 이 물체의 y 방향, 끝에서 끝까지의 y 방향 길이가 x에 따라 달라지겠죠. 여기선 이만큼이다가 y가 이만큼 커졌다가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y는 전적으로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쓸 수 있겠죠.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y가 헷갈린다고 하면 h라고 할게요. 높이라는 뜻으로. 여기 y를 이미 써서. 그러면 이 h는 여기서 여기까지,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인데 얘가 x에 따라서, x가 진행함에 따라서 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. 그래서 h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얘를 2차원 물체잖아요. 2차원 물체에 대해서 전체의 질량을, 우선 전체의 무게를 구해봅시다. 무게예요. 무게는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. 얘가 뭐냐면은 dw라는 거는 각 작은 요소에 가해지는 작은 무게들, 중량의 크기예요.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dw는 d 로 g인데 g는 이거 어디든 다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g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닌데? 로지가 아니라 dm이죠. dmg라고 쓰고 얘를 dm이고 그 다음에 m은 뭐 로 곱하기 a라고 치면은 gda라고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.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뭘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앞에 밀도 썼다고 칩시다. 밀도는 동일하다고 하고 하면은 h dx를 한 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 이렇게 되죠. 여기에서 한 거 dw로 해서 gda까지 나왔잖아요. 아이고 로가 빠졌네. 로 gda까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다시 이 작은 요소 하나가 작은 요소에 가해지는 중력이 dw예요. 가해지는 작은 중력 하나의 크기가. 얘는 dmg랑 같고 g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. 근데 m은 또 뭐랑 같아요? 로 a랑 같을 거잖아요. 지금 2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로 v가 아니라 로 a라고 썼어요. 2차원이니까. 그래서 얘를 하면은 뭐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.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결국에 물체에 가해지는 mg랑 같겠죠.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아니면 중력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그냥 전체를 합친 mg가 가해진다고 봐도 되는 점이에요. 봐도 된다는 거는 다 합쳤을 때 얘만 가해진다는 거예요. 그럼 다른 거 뭐가 있길래 지금 중력에서 딴소리를 하냐? 모멘트가 있잖아요. 여기에 가해지는 dw로 인한 모멘트 있겠죠. 어떤 특정한 점 O라고 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w로 인한 모멘트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점에도 각각 얘로 인한 모멘트가 가해지겠죠. 그 모멘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치면 누가 봐도 이쪽으로 내려가는 중력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모멘트도 많아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, 물체가. 그러겠죠? 그 다음에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치면은 이쪽에 질량들이 쏠려 있으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가려는 중력이 커서 일로 모멘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 중간쯤 어딘가에서는 어디로도 모멘트가 안 발생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. 이 물체 자체가 원래 다 아래로 쏟아지는 중력밖에 없으니까 모멘트 없이 중력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는 점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. 그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은
중력으로 인한 모멘트를 x 방향에 대해 구한다고 하면은 dw에다가 x만큼의 거리를 곱해준 게 되겠죠. dw에다가 여기가 아니 여기로 했네. 여기에서 x만큼의 거리를 곱해줘요. 각각의 dw에다가 x만큼의 거리를 각각 곱해준 그 모멘트들을 여기 원점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각각 여기로 인한 모멘트들을 다 더해준 게 뭐랑 같으면 되냐?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x바라고 쓸게요. 여기 x바는 벡터란 뜻이 아니라 평균이란 뜻이에요. 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바가 무게중심의 x좌표 위치가 되는 거예요.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게. 중력을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에 통째로 가해지는 힘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한 덩어리에 각 요소에 가해지는 작은 중력들의 합이라고 봐야 돼요. 적분이라고.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걔는 전체 중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볼 수도 있다. 각 요소들에 가해지는 중력, 그 다음에 걔 밀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x가 여기 mx라는 거는 x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점에서 하는 거예요. 원점에서 봤을 때 x 방향 성분으로 x 방향으로 갈 때의 모멘트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y축 기준이죠. y축의 어떤 점에서든 여러분들이 y축의 어떤 점에든 이 물체가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요. y축에 있던 어떤 점에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 물체를 봤을 때 얘는 이 각각의 요소들의 중력들이 가해지니까 그로 인한 모멘트를 다 더하면은 이 점에서 보이는 모멘트 값이 나오겠죠. 모멘트 오브 포스 값이. 그걸 이렇게 구한 거예요. 얘는 거리,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R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? 힘이잖아요. 그래서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것처럼 되는 거죠. 왜 크로스 프로덕트 안 쓰고 이렇게 썼냐면은 계산하기 쉽게 하는 거고 이미 X랑 W랑 서로 수직인 거 알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. 그렇게 했을 때 무게는 무게고 그 무게를 하나의 위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무게를 하나의 위치로 표현해 줘도 전체 모멘트의 합이랑 똑같은 모멘트의 크기가 나오는 어떤 특정한 점이 있다면은 얘는 이미 mg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위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은 걔를 무게중심의 x좌표로 놓자라는 거예요. 똑같은 방식으로 물체를 y 방향에 대해서도 놓을 수 있겠죠. 근데 이미 중력이 마이너스 y로 가해진다고 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물체를 90도 돌려가지고 다시 또 무게중심을 구하셔야 돼요. 그런 식으로 했을 때 x바도 구할 수 있고 my는 이렇게 해서 y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혹시 3차원이라면은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구하면 걔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긴 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이 식 자체예요. 이 식. 그러니까 x가 없다고 치면 그냥 적분해서 dw 적분해주면은 우리가 아는 중력인데 거기다가 구태여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. 그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다뤘던 거긴 한데 모멘트 오브 포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포스트 모멘트라고 하면은 1차 모멘트라고 우리가 씁니다. 그러니까 그 모멘트 오브 포스가 이미 1차 모멘트 개념이긴 했는데 이제 1차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왜 1차만 하겠어요? 뒤에 2차가 나오기 때문이죠. 그래서 1차 모멘트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.
그러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건데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특정한 어떤 무게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 중심을 구하는 거고 일반화를 할 수 있겠죠.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뭐 부력 중심이라거나 아니면 압력 중심이라거나 그런 것들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거기에는 일반식을 하나 만들자면 1차 모멘트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는 y 거리 곱하기 뭔가의 면적 그러니까 면적을 적분하는 거긴 한데 뭔가 멀어질수록 어떤 중심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물리량에 대한 그런 거를 구해주는 게 1차 모멘트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활용례는 무게중심이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랑 y를 그 좌표를 우리가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중심이라는 걸 뭘 기준으로 보냐?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, 뭐 저도 공무원이지만 한반도를 잘 못 그리는데, 뭐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이 어디냐? 우리나라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, 뭐 끝에서 끝까지 해가지고 중간점 찍을 수도 있죠.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은 쪽으로 찍어줄 수도 있고, 그것도 아니면은 센트로이드 개념을 들여와서 이 면적의 센트로이드를 구하면은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면적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무게중심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?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에 당연히 중력이 가해지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.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에 무게중심의 중력이 가해지고 있잖아요. 당연히. 근데 우리가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 어디를 찍든 간에 거기다가 반대로 여기에 대한 짝힘을 주잖아요. 중력에 대한 짝힘을. 그럼 걔는 물체의 회전을 발생시키지 않아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이에 무게중심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을 있겠죠.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종이에 가해지는 무게가 아래로 갈 거잖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제가 힘을 주고 있는데 서로 짝힘을 이루면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. 같은 선상에 놓여서. 그래서 얘는 더 회전을 안 하겠죠. 만약에 제가 여기를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을 좀 빼면 폭 돌아가죠. 서로 방향이 작용선이 달라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한번 잡아서 또 무게중심 찍고 이 선이 무게중심 선이에요. 중력 방향선이. 무게중심 선 몇 개 하면은 걔네들이 공통으로 지나는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점이 무게중심의 좌표다. 무게중심 점의 센트로이드다.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무게중심은 시간이 꽤 됐는데 무게중심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. 무게중심 자체도 물론 엄청 중요한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온 센트로이드, 1차 모멘트란 개념도 엄청 중요해요. 그 다음에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정력학 뒤에서도 배웠을 거고 동력학 뒤에서도 배우는 2차 모멘트라는 거를 제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무게중심이라는 건 동력학 수업에서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루기는 할 텐데 그래도 미리 복습을 해갖고 들어가면 참 좋겠죠.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